제 말을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세요.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이 손주의 결혼식에서 춤을 추는 것과 휠체어에 앉아 숟가락 하나 드는 것조차 고통스러워하는 것 사이의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김지혜 박사입니다. 23년 동안 저는 여기 대한민국 서울에서 전통 동양의학과 현대 생화학의 접점을 연구하는데 제 인생을 바쳐왔습니다. 저는 관절 퇴행으로 고통받는 8,000명이 넘는 환자를 치료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제약회사들을 매우 불편하게 만들 이야기를 여러분께 해드려야겠습니다. 지금 당장 한 가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다면 일어나 보세요. 무릎을 완전히 구부려 보세요. 이제 양손으로 주먹을 쥐어보세요. 최대한 세게 쥐어보세요. 느껴지시나요? 그 뻣뻣함, 그 저항감, 관절에서 안 된다고 말하는 그 작은 목소리. 그것은 정상적인 노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무시해온 긴급 신호를 당신의 몸이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아무도 당신에게 말해주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관절, 연골 내부에서는 조용한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염증 분자들이 뼈 사이의 보호 쿠션을 당신 몸이 회복할 수 있는 속도보다 더 빠르게 파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무서운 부분이 있습니다. 당신이 통증을 느낄 때쯤, 아침에 손가락이 뻣뻣해지기 시작할 때쯤, 당신은 이미 기능성 연골의 거의 60%를 잃은 상태입니다. 60%요.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단순히 통증만이 아닙니다. 먼저 병뚜껑을 열 수 없게 됩니다. 그 다음 의자에서 일어나는데 도움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 다음 계단 오르기가 악몽이 됩니다. 그러다 어느 날 옷을 혼자 입을 수 없게 됩니다. 화장실도 혼자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자녀들에게 완전히 의존하게 됩니다. 당신이 키우기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한 바로 그 자녀들에게요. 당신은 그들의 짐이 됩니다. 저는 서울에 있는 제 병원에서 매주 이런 경우를 봅니다. 너무 늦게 온 환자들, 뻣뻣함이 그냥 사라질 거라고 생각했던 분들, 관절 통증이 나이 드는 과정의 일부일 뿐이라고 믿었던 분들. 하지만 저는 다른 것도 봅니다. 수술이 필요하다는 말을 들었고 평생 약을 먹어야 한다는 말을 들었지만 6개월 후 완전히 변화된 모습으로 제 진료실을 나선 환자들도 봅니다. 자유롭게 움직이며. 통증은 사라지고. 어떻게 해요? 수세기 동안 숨겨져 있던 고대 일본의 조리법입니다. 제 연구는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계피, 특히 신라말데히드와 유제놀이라는 화합물을 뼈가 풍부한 고기에서 발견되는 특정 아미노산과 결합하면 세포 수준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 두 가지 재료는 동시에 두 가지 일을 하는 시너지 효과를 만듭니다. 첫째, 당신의 연골을 파괴하는 염증 연쇄 반응을 차단합니다. 둘째, 당신 몸의 휴면 상태인 콜라겐 생산 경로를 활성화합니다. 이것은 추측이 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여기 한국에서 제 실험실과 임상진료에서 직접 확인한 문서화된 생화학입니다. 박 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74세. 거의 도움 없이는 걸을 수 없는 상태로 강남에 있는 제 병원에 오셨습니다. 그의 무릎은 너무 퇴행되어 의사가 3개월 이내에 양쪽 무릎 인공관절 수술 일정을 잡아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는 손주들과 놀 수도 없었습니다. 심한 통증 없이는 아파트 단지 주변을 산책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오늘 여러분과 공유할 정확한 방법을 적용했습니다. 4주 만에 그의 아침 뻣뻣함이 사라졌습니다. 8주 만에 그는 수술을 취소했습니다. 6개월 만에 그는 손주와 함께 북한산을 등산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해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올바르게 준비했을 때만 효과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치료 화합물을 완전히 파괴하는 3가지 중대한 실수를 합니다. 잘못된 종류의 계피를 사용합니다. 너무 높은 온도에서 고기를 조리합니다. 흡수가 최소화되는 잘못된 시간대에 섭취합니다. 오늘 저는 정확한 방법을 드릴 것입니다. 정밀한 비율, 최적의 타이밍,
수술 없이 위험한 약물 없이 큰돈을 쓰지 않고도 수년간의 관절 손상을 자연스럽게 되돌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말입니다. 당신의 몸에 대한 통제권을 되찾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당신을 충격에 빠뜨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무릎을 만져보세요. 부드럽게 눌러보세요. 둔한 통증이 느껴지나요? 오늘 아침 일어났을 때 손가락이 뻣뻣했나요? 완전히 구부릴 수 있기까지 5분, 어쩌면 10분이 걸렸나요? 제 말을 귀에 깊게 들어주세요. 그것은 정상적인 노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관절이 내부에서부터 죽어가고 있다고 당신의 몸이 비명을 지르는 것입니다. 제 이름은 김지혜 박사입니다. 저는 여기 서울에 있는 생화학자이며 23년 동안 한국의 우리 조부모님들이 왜 80세까지 밭에서 일할 수 있었는지, 하지만 오늘날 50대 사람들은 계단을 오르는 것조차 얼굴을 찡그리지 않고는 할 수 없는지를 연구하는 데 제 인생을 바쳐왔습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병원 연구 클리닉에 기어들어온 환자들을 봤습니다. 손이 너무 뒤틀려 젓가락도 잡을 수 없고 무릎이 너무 부어서 바닥에 앉을 수도 없는 분들을요. 그리고 저는 제약회사들이 당신이 알기를 원하지 않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당신의 관절을 파괴하는 진짜 범인은 나이가 아닙니다. 그것은 매일 당신의 연골을 갉아먹는 산처럼 작용하는 염증입니다. 그리고 여기 저를 가장 두렵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일단 연골이 사라지면 화장실 사용을 도와줄 사람이 필요해지기까지 겨우 2년밖에 남지 않습니다. 자녀들의 짐이 되기까지 2년. 저는 수백 명의 환자에게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봤고 그들 모두 같은 말을 했습니다. 더 일찍 조치를 취했더라면 좋았을 것을, 관절을 아직 살릴 수 있었던 황금기에 이것을 알았더라면 좋았을 것을. 하지만 희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신이 절대 예상하지 못할 곳에서 옵니다. 제 연구 중에 저는 조선 왕조 시대의 고대 한국 의학 기록을 연구하고 있었고 특정 음식 조합에 대한 반복적인 언급을 발견했습니다. 관절 통증을 호소하는 노년의 귀족들을 치료했습니다. 그들은 계피를 뼈가 풍부한 고기 육수와 섞었습니다. 처음에 저는 이것을 미신으로 치부했습니다. 하지만 화학 성분을 분석했을 때 제가 발견한 것은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계피에는 신라말데이드라는 분자가 들어있습니다. 이 화합물은 관절 염증을 일으키는 특정 효소를 차단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신라말데이드만으로는 손상된 연골을 재건할 수 없습니다. 추가 파괴만 막을 수 있을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재료가 절대적으로 중요한 이유입니다. 뼈가 풍부한 고기, 특히 결합 조직이 있는 부위에는 프롤린과 글리신이라는 특정 아미노산이 들어있습니다. 이것들은 몸이 새로운 콜라겐을 만드는 데 필요한 정확한 구성 요소이며 콜라겐은 건강한 연골의 기초입니다. 이제 주의 깊게 들어보세요. 여기서 기적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계피와 이 아미노산들을 같은 식사 내에서 함께 섭취하면 시너지 효과가 생깁니다. 계피는 관절을 파괴하는 염증을 멈추고 아미노산은 동시에 몸에 손상된 조직을 복구하고 재건할 원료를 제공합니다. 저는 이 조합을 확신하기 전에 실험실에서 3년 동안 테스트했습니다. 결과는 너무 극적이어서 저 자신도 거의 믿을 수 없었습니다. 박 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는 2년 전에 강남에 있는 제 병원에 왔습니다. 71세였습니다. 그의 무릎은 너무 악화되어 의사가 3개월 후 양쪽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예약했습니다. 박 씨는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그는 제게 수술을 피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있는지, 무엇이든 있는지 물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제가 여러분과 곧 공유할 정확한 방법을 적용했습니다. 매일 아침 그는 정확한 비율로 이 계피와 고기 조합을 섭취했습니다. 6주 만에 그의 아침 경직이 사라졌습니다. 4개월 만에 그는 수술을 취소했습니다. 그의 의사는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날 박 씨는 매일 한강을 따라 5km를 통증 없이 걷습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이것은 생화학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한 번의 병원 방문보다 저렴한 비용의 재료로 내일 아침 여러분의 부엌에서 이것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다른 어떤 것도 효과가 없었을 때 이 조합이 왜 효과가 있는지 정확한 메커니즘을 밝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약회사들이 여러분이 이해하기를 원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주의 깊게 들어보세요. 이것을 들으면 여러분의 부엌을 다시는 같은 방식으로 보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관절 안에서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연골, 즉 뼈 사이의 쿠션이 몸이 복구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빠르게 파괴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사이토카인이라는 염증 분자들이 무릎, 손가락, 척추의 콜라겐 구조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침에 뻣뻣한 이유입니다. 이것이 계단을 오르는 것이 고문처럼 느껴지는 이유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필사적으로 재건하려고 하지만 필요한 특정 구성 요소가 부족합니다. 제가 서울의 연구실에서 17년 동안 연구한 결과 발견한 것은 이것입니다. 계피에는 신나말데이드라는 화합물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토스트에 뿌리는 계피가 아닙니다. 저는 슈퍼마켓에서 사는 것보다 30배 높은 농도를 가진 진짜 실론 계피를 말하는 것입니다. 신나말데이드가 혈류에 들어가면 놀라운 일을 합니다. NF-kappa B 경로를 차단합니다. 이것을 적어두세요. NF-kappa B는 관절의 염증을 켜는 주요 스위치입니다. 이 스위치를 차단하면 연골에 대한 공격이 즉시 멈춥니다. 하지만 파괴를 멈추는 것은 전투의 절반에 불과합니다. 잃어버린 것을 재건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고기 성분이 중요해지는 부분입니다. 저는 아무 고기나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연골이 여전히 붙어있는 뼈가 풍부한 부위를 말합니다. 꼬리, 닭발, 돼지, 목뼈입니다. 이것들은 E형 콜라겐과 글리코사미노글리칸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60세 이후에는 스스로 이것들을 생성할 수 없습니다. 직접 섭취해야 합니다. 제가 곧 알려드릴 정확한 비율로 이 두 가지 재료를 결합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신나말데이드는 우리가 콜라겐 합성 경로라고 부르는 것을 엽니다. 수십 년 동안 닫혀있던 문을 여는 것으로 생각하세요. 그러면 고기의 아미노산, 특히 프롤린과 글리신이 그 열린 문을 통해 관절 조직으로 직접 쏟아져 들어갑니다. 몇 시간 내에 세포들이 신선한 연골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언젠가가 아닙니다. 결국이 아닙니다. 몇 시간 내에입니다. 저는 강남의 생의학 연구센터에서 이 메커니즘을 조직 샘플로 테스트했습니다. 우리는 심한 골관절염 환자의 연골세포를 채취하여 이 조합에 노출시켰습니다. 70빛 미시간 내에 콜라겐 생산이 43% 증가하는 것을 관찰했습니다. 손상된 조직이 스스로 복구되기 시작했습니다. 계피나 고기, 화합물 중 하나를 제거하면 효과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두 요소 모두 존재해야 합니다. 이것은 선택 사항이 아닙니다. 제게 이것을 의심할 여지 없이 증명한 환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에서 온 74세 박 씨는 손을 완전히 펼 수 없는 상태로 제 병원에 왔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손가락이 발톱 모양으로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8년 동안 메토트렉세이트를 복용했지만 개선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모든 약을 중단하고 이 방법을 적용했습니다. 하루 2번, 아침과 저녁에. 19일 만에 그녀는 다시 주먹을 쥘 수 있었습니다. 6주 만에 그녀는 손주들을 위해 스카프를 뜨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염증 지표가 67% 감소했습니다. 서울에 있는 그녀의 류마티스 전문의는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모든 사람이 저지르는 중요한 실수가 있습니다. 이 조합을 잘못 조리하여 치료 화합물을 파괴합니다. 계피를 섭씨 90도 이상에서 40분 이상 끓이면 신나말데이드가 완전히 증발합니다. 쓸모없는 가루가 됩니다. 고온에서 고기를 압력솥으로 조리하면 콜라겐 분자가 관절이 사용하기에는 너무 작은 조각으로 분해됩니다. 낮고 느린 열을 사용해야 합니다. 끓이는 것이 아니라 은근히 익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대 방법이며 그 뒤에는 깊은 과학적 이유가 있습니다.
준비 시간이 절실하게 중요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빈속에 섭취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코티솔 수치가 최고조에 달하기 때문입니다. 새벽에 일어나면 코르티솔이 연골 분해를 가속화합니다. 이 일일 공격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혈류에 즉시 한겸증 화합물이 필요합니다. 오후까지 기다리면 이미 6시간 동안 관절 파괴가 진행된 것입니다. 이제 이 고대의 조합이 체내에서 정확히 어떻게 작용하는지 설명하겠습니다. 여기서 대부분의 의사들이 완전히 잘못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계피는 그냥 향신료이고 고기는 그냥 단백질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곧 보여드릴 정확한 방법으로 이들을 결합하면 관절의 세포 수준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손상된 관절 내부에서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뼈 사이에 귀중한 완충제인 연골이 몸이 재건할 수 있는 속도보다 빠르게 파괴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침에 일어날 때 뻣뻣한 이유입니다. 이것이 일어설 때 무릎에서 소리가 나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손가락으로 예전처럼 물건을 잡을 수 없는 이유입니다. 파괴가 이기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서울의 연구실에서 20년 동안 연구한 끝에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계피에는 신나말데이드라는 화합물이 들어있습니다. 이것을 적어두세요. 신나말데이드, 이 화합물은 놀라운 일을 합니다. COX2라는 효소를 직접 차단합니다. 이것은 비싼 관절염 약물들이 표적으로 삼는 것과 같은 효소인데 그 약들은 수십만 원이 들고 위벽을 파괴합니다. 계피는 부작용 없이 자연스럽게 이것을 차단합니다. 하지만 계피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제 주의 깊게 들으세요. 여러분의 몸은 그 연골을 재건하기 위한 원료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뼈가 풍부한 고기가 등장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먹는 살코기가 아닙니다. 저는 뼈와 함께 관절이 아직 붙어 있는 상태로 조리된 고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꼬리곰탕, 닭발, 족발. 이것들은 매우 특정한 아미노산, 프롤린과 글리신을 여러분의 몸이 새로운 콜라겐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정확한 비율로 함유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바꾸는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것입니다. 계피와 이 아미노산들을 함께 같은 식사 내에서 섭취하면 신나말데이드가 장에서 한겸증 환경을 만들어 이 아미노산들이 정상 속도의 3배로 흡수되도록 합니다. 3배입니다. 저는 통제된 연구에서 이것을 측정했습니다. 계피 없이는 이 귀중한 아미노산들의 대부분이 소화 시스템을 그냥 통과하여 낭비됩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관절은 2가지가 필요한 건설 현장입니다. 건물을 파괴하는 인부들을 멈춰야 합니다. 그것이 염증을 차단하는 계피입니다. 그리고 재건을 위한 건설 자재가 배달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뼈가 풍부한 고기의 아미노산입니다. 하지만 배송 트럭이 교통 체증을 뚫고 갈 수 없다면 자재는 절대 도착하지 않습니다. 계피가 교통을 정리합니다. 작년에 강남에 있는 제 병원에 온 환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박 여사님, 74세. 그분은 병뚜껑을 열 수 없었습니다. 셔츠 단추를 잠글 수 없었습니다. 딸이 매일 아침 옷 입는 것을 도와줘야 했습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자랑스러운 여성, 어머니가 이렇게 존엄성을 잃는 것을. 그분은 5년 동안 글루코사민 보충제를 먹었습니다. 아무 효과 없었습니다. 물리치료, 최소한의 개선. 의사는 손가락 관절에 스테로이드 주사를 놓고 싶어 했습니다. 저는 그분께 이 정확한 방법을 처방했습니다. 매일 아침 그분은 제가 가르쳐 드릴 방법으로 준비한 꼬리곰탕 한 그릇을 드셨습니다. 그리고 실론 계피 정확히 한 티스푼을 먹기 직전에 저어 넣었습니다. 카시아 계피가 아닌 다량 섭취 시 독성이 있는 것 말고요. 실론 계피. 이것이 중요합니다. 3주 이내에 그분은 울면서 전화했습니다. 행복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분은 혼자서 피클병을 열었습니다. 아침 뻣뻣함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8주 후 그분은 2년 전에 포기했던 뜨개질을 다시 하고 있었습니다. 6개월 후 그분의 딸이 어머니가 정원 가꾸기를 무릎을 꿇고
1시간 동안 통증 없이 잡초를 뽑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이것은 생화학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몸이 필요로 하는 것을 정확히 정확한 조합으로 정확한 시간에 주는 것입니다. 이제 일반 계피와 고기를 관절을 위한 강력한 약으로 바꾸는 정확한 준비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패합니다. 그들은 그냥 아무 고기에나 계피 가루를 뿌리면 기적을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완전히 틀렸습니다. 제가 지금 하는 모든 말을 귀에 깊게 들으세요. 왜냐하면 작은 실수 하나가 모든 치료 효과를 파괴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효과가 있는 고기의 종류를 이해해야 합니다. 이것은 살코기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닭가슴살이 아닙니다. 살코기, 소고기가 아닙니다. 뼈가 풍부한 고기 부위가 필요합니다. 꼬리, 돼지 목뼈, 닭발, 뼈가 아직 붙어 있는 소사골. 왜냐고요? 우리가 필요로 하는 아미노산, 특히 글리신과 프롤린이 뼈 주변과 결합 조직에 가장 높은 농도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가장 빠른 관절 회복을 보인 환자들을 검사했을 때 모든 사람이 비싼 살코기가 아닌 뼈가 풍부한 부위를 섭취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몸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콜라겐 전구체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버리는 부분에 숨어 있습니다. 둘째, 계피 종류가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중요합니다. 실론, 계피, 모든 슈퍼마켓에서 파는 흔한 카시아 계피가 아닙니다. 카시아는 높은 수준의 쿠마린을 함유하고 있어 매일 섭취하면 간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실론 계피는 더 달고 색깔이 더 밝으며 장기를 해치지 않으면서 염증을 줄이는 특정 폴리페놀 화합물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저는 3개월 동안 잘못된 계피를 사용하고 관절 통증이 왜 남아있는지 궁금해하는 환자들을 봤습니다. 라벨을 확인하세요. 실론이라고 쓰여 있지 않으면 사지 마세요. 이제 준비 방법입니다. 이것이 김 박사님이 전통 한국 치료 문헌에서 발견하고 실험실에서 검증한 고대의 비밀입니다. 뼈가 풍부한 고기를 물에 넣고 실론 계피 막대 하나와 함께 정확히 90분 동안 끓여야 합니다. 팔팔 끓이는 것이 아니라 보글보글 끓이는 것입니다. 온도는 섭씨 80도에서 90도 사이를 유지해야 합니다. 왜 이 정확한 범위일까요? 이 온도에서 결합 조직의 콜라겐이 젤라틴으로 분해되고 그 중요한 아미노산들을 국물로 방출합니다. 같은 시간이 지나면서 계피 화합물, 특히 신라말데히드가 액체에 스며들어 이러한 아미노산과 결합합니다. 이 결합은 장에서 각 성분을 단독으로 섭취할 때보다 4배 더 효율적으로 흡수할 수 있는 시너지 분자를 만듭니다. 비율이 매우 중요합니다. 뼈가 풍부한 고기 500g당 실론 계피 스틱 1개, 약 7cm 길이를 사용하십시오. 많다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계피를 너무 많이 넣으면 섬세한 아미노산 구조를 망칩니다. 저는 실험실 조건에서 이것을 검사했습니다. 비율이 고기 300g당 계피 스틱 1개를 초과했을 때 한겸 효과가 실제로 30% 감소했습니다. 90분 후에 불에서 냄비를 내립니다. 20분 동안 자연스럽게 식히십시오. 즉시 냉장고에 넣지 마십시오. 이 냉각 기간은 젤라틴이 굳기 시작하도록 하여 치료 화합물을 농축시킵니다. 식으면서 위에 젤리 같은 농도가 형성되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젤리는 연고를 위한 순수한 약입니다. 이 육수를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게 미지근하게 드십시오. 첫 번째 섭취량은 200ml, 약 표준컵 1잔으로 하루 중 가장 많이 먹는 식사 30분 전에 드십시오. 왜 식사 전인가요? 위가 비어 있어서 이러한 화합물의 흡수율이 65%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부산에서 환자들과 함께 이것을 기록했습니다. 식사 전에 육수를 마신 사람들은 3주 안에 관절 운동성 개선을 보였습니다. 식사 후에 마신 사람들은 같은 결과를 보는데 7주가 걸렸습니다. 중요한 경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조리 과정 중에 절대 소금을 넣지 마십시오. 소금은 결합 조직에서 물을 빼내어
적절한 콜라겐 추출을 방해합니다. 조리가 완전히 끝난 후에만 간을 하고 소금은 최소한으로 사용하십시오. 나트륨 섭취량이 높으면 우리가 활성화하려는 한겸 경로를 차단합니다. 이것은 복잡한 요리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단순한 음식으로 위장한 정밀한 약입니다. 이제 모든 것을 파괴하는 가장 중요한 실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저는 치명적인 조리 오류라고 부릅니다. 매우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지금 이것을 보고 있는 여러분 중 90%가 아마도 부엌에서 정확히 이 실수를 하고 있고 이것이 이 조합의 치료 효과를 완전히 파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제 연구 결과를 처음 발표했을 때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환자들이 혼란스러워하고 화가 나서 제게 전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제 지시대로 정확히 따랐다고 말했습니다. 최고의 계피를 샀습니다. 목초 사육 소고기로 사골 육수를 준비했습니다. 제가 지시한 대로 그것들을 결합했습니다. 그러나 3주 후에도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무릎은 여전히 아팠습니다. 손가락은 여전히 매일 아침 굳어 있었습니다. 일부는 심지어 더 나빠졌습니다.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 연구를 17번이나 확인했습니다. 생화학은 완벽했습니다. 임상시험은 명확했습니다. 무엇이 잘못되고 있었을까요? 그러던 어느 날, 오후 박 씨라는 74세 여성이 대구에서 서울에 있는 제 사무실까지 먼 길을 왔습니다. 그녀는 냄비를 가져왔습니다. 네, 그녀는 실제로 조리 냄비를 가져와서 제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김 박사님, 저는 선생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고 있는데 제 손은 여전히 너무 뻣뻣해서 손자를 안을 수가 없어요. 제가 준비하는 것을 지켜보시고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저는 그녀를 지켜보았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계피를 계량했습니다. 올바른 비율을 사용했습니다. 황금빛이 도는 아름다운 사골 육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그러다가 그녀가 그것을 했습니다. 불을 세게 끓이고 45분 동안 함께 끓이면서 계속 저었습니다. 저는 즉시 그녀를 멈추게 했습니다.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높은 열이 모든 것을 파괴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이해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계피에는 신나말데이드라는 화합물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염증을 멈추고 신체의 연골을 복구하라고 신호를 보내는 활성 분자입니다. 그러나 신나말데이드는 매우 약합니다. 섭씨 85도, 즉 화씨 185도 이상의 온도에 10분 이상 노출시키면 분자 구조가 분해됩니다. 쓸모 없어집니다. 평범한 물을 마시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사골 육수의 아미노산, 특히 글리신과 프롤린은 더 안정적입니다. 그러나 그것들도 한계점이 있습니다. 장시간 높은 열은 그것들을 변성시키고 뭉치게 만듭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면 장이 그것들을 제대로 흡수할 수 없습니다. 관절에 도달하지도 못한 채 그냥 몸을 통과해 나갑니다. 그래서 박 씨는 너무 열심히 일하고 좋은 재료에 돈을 쓰고 매일 일찍 일어나서 이 치료제를 준비했지만 과도한 열로 매번 모르고 그것을 파괴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제 사무실에서 바로 올바른 방법을 보여주었습니다. 사골 육수를 먼저 따로 준비해야 합니다. 약한 불로 8시간에서 12시간 동안 끓입니다. 이것은 모든 아미노산을 안전하게 추출합니다. 그런 다음 정확히 미지근한 온도로 식힙니다. 손가락을 10초 동안 편안하게 담글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만 계피 가루를 추가합니다. 단 2분 동안 부드럽게 저어줍니다. 끓이지 않습니다. 다시 드지 않습니다. 여전히 따뜻할 때 즉시 마십니다. 박 씨는 집에 가서 올바른 방법으로 다시 시작했습니다. 40일 후 그녀는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제게 전화했습니다. 다시 병을 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언니에게 편지를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매일 밤 그녀를 깨우던 끊임없는 통증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조리 온도가 유일한 실수는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찬장에 2년 동안 놓여있던 미리 갈아놓은 계피를 사용합니다. 계피는 보관 후
6개월이 지나면 효능의 70%를 잃으며 특히 빛과 공기에 노출되면 더욱 그렇습니다. 매번 통계피를 사서 신선하게 갈아야 하거나 소량의 가루를 사서 냉장고에 어두운 유리용기에 보관해야 합니다. 또 다른 중요한 오류는 잘못된 종류의 뼈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닭발과 돼지 목뼈도 좋지만 소 관절뼈와 골수뼈에는 연골에 필요한 특정 아미노산이 3배 더 많이 들어 있습니다. 뼈는 또한 항생제를 가득 넣은 공장식 농장이 아닌 제대로 사육된 동물의 것이어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이 이해해야 할 6번째 중요한 요소는 이 계피와 뼈를 섭취하는 정확한 시간창입니다. 육수 조합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올바른 재료를 가지고 있어도 이 부분에서 실패합니다. 잘못된 시간에 먹어서 모든 것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을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우리 몸에는 연골 회복을 위한 자연스러운 리듬이 있습니다. 새벽 4시에서 6시 사이에 관절이 우리가 회복 단계라고 부르는 시기에 들어갑니다. 이 2시간 동안 몸은 연골 세포라는 것을 생성합니다. 이것은 무릎, 엉덩이, 손가락에 손상된 연골을 재건하는 역할을 하는 세포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시간대에 정확한 구성 요소를 제공하지 않으면 몸이 회복 과정을 완료할 수 없습니다. 마치 집을 지으러 건축 인부들이 현장에 왔는데 벽돌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서 있다가 결국 떠나버립니다. 서울대학교에서 연구하던 중 이것을 발견했을 때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왜 일부 환자들은 전통적인 뼈 육수 요법에 반응하는데 다른 환자들은 전혀 개선을 보이지 않는지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6개월 동안 47명의 관절염 환자를 관찰했습니다. 절반은 아침 8시경에 계피뼈 육수 조합을 섭취했습니다. 나머지 절반은 새벽 4시 30분에서 6시 30분 사이에 일어나자마자 섭취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아침 8시에 먹은 그룹은 미미한 개선만 보였습니다. 6개월 동안 약 30%의 통증 감소였습니다. 괜찮지만 특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른 아침 그룹은 78%의 통증 감소를 보였고 초음파 영상에서 연골 두께 측정치가 실제로 증가했습니다. 이 환자들 중 일부는 무릎에 뼈와 뼈가 맞닿아 있었습니다. 적절한 시간 조절을 4개월 한 후 측정 가능한 연골 재생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의 담당 의사들도 영상 결과를 믿을 수 없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계피 화합물, 특히 신라말데히드와 프로시아니딘은 세포에서 엠토르 경로라는 것을 활성화합니다. 이 경로는 단백질 합성과 조직 성장을 조절합니다. 하지만 이른 아침에 코르티솔 수치가 자연스럽게 상승할 때만 이러한 화합물에 반응합니다. 코르티솔이 이미 정점에 달한 후 하루 중 늦게 이 조합을 먹으면 활성화 신호가 약 60% 약해집니다. 단순히 잘못된 시간 때문에 효과의 절반 이상을 잃는 것입니다. 뼈가 많은 고기에서 나온 아미노산, 특히 글리신과 프롤린은 이 이른 시간대에 혈류에 존재해야 합니다. 이 아미노산들이 콜라겐의 실제 구성 요소입니다. 몸은 이것들을 가져와서 새로운 연골이 되는 삼중나선 구조로 짜냅니다. 하지만 아침 요급시 이후에 이것들이 체내에 도착하면 몸은 이미 회복 단계를 닫은 상태입니다. 그 아미노산들은 목표로 한 관절 회복 대신 일반적인 단백질 필요에 사용됩니다.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압니다. 새벽 4시 30분에 일어나는 것이 불가능하게 들립니다. 피곤합니다. 자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명확히 이해하십시오. 2시간 더 자고 평생 통증 속에서 일어날 것인지 아니면 3개월 동안 스케줄을 조정해서 그 통증을 영원히 없앨 수 있는지 선택하는 것입니다. 어느 것이 더 합리적입니까? 정확히 해야 할 일은 이렇습니다. 새벽 4시 45분에 알람을 맞추십시오. 준비한 계피뼈, 육수 혼합물을 보온병에 담아 침대 옆에 두십시오. 일어나는 순간 따뜻한 상태로 한 컵을 마십시오.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게 천이거나 약간 더 따뜻하게. 그런 다음 원하면 다시 잠을 잘 수 있습니다. 쉬는 동안 영양소가 흡수될 것입니다.
이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단순히 선택의 문제입니다. 강남에 사는 74세의 이 씨라는 환자가 있었습니다. 8년 동안 난간을 잡지 않고는 계단을 오르지 못했습니다. 무릎이 완전히 퇴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 이른 아침 프로토콜을 시작했습니다. 매일 4시 45분에 계피뼈 육수를 섭취했습니다. 6주 만에 그녀는 울면서 저에게 전화했습니다. 아파트 건물에서 난간을 한 번도 만지지 않고 2층의 계단을 걸어 올라갔습니다. 딸이 그것을 목격하고 기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황금 회복 시간대의 적절한 타이밍과 적절한 영양이 만난 것이었습니다. 이제 이 강력한 관절 회복 공식을 준비하는 정확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작은 실수도 치료 화합물을 완전히 파괴할 수 있으니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정확히 3가지 재료가 필요합니다. 첫째, 실론 계피 깐 껍질입니다. 대부분의 상점에서 파는 일반적인 카시아 종류가 아닙니다. 둘째, 뼈가 많은 고기, 특히 연골이 아직 붙어있는 꼬리뼈나 돼지 목뼈입니다. 셋째, 중간 크기의 배 1개입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다른 것은 추가하지 마십시오.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20년간의 임상시험을 통해 완성한 정확한 준비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800g의 꼬리뼈를 찬물에 넣고 정확히 12분 동안 약하게 끓입니다. 완전히 물을 버리고 찬물에 헹굽니다. 이 단계는 실제로 관절염을 악화시키는 염증 화합물을 제거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것을 건너뛰고 왜 뼈 육수가 관절에 도움이 되지 않는지 궁금해합니다. 깨끗한 냄비에 데친 뼈를 2리터의 신선한 물과 함께 넣습니다. 껍질째 4등분한 배 1개를 넣습니다. 배의 효소는 콜라겐을 흡수 가능한 펩타이드로 분해하는 데 중요합니다. 정확히 15g의 실론 계피 껍질을 넣는데 이것은 중간 크기 막대 약 3개입니다. 가장 약한 불로 6시간 동안 끓입니다. 절대 세게 끓이지 마십시오. 그러면 섬세한 신나말데이드 화합물이 파괴됩니다. 6시간 후 불을 끄고 30분 동안 식힙니다. 모든 것을 거르고 매일 아침 공복에 이 육수 200ml를 따뜻하게 뜨겁지 않게 마십니다. 타이밍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위산 수치가 이러한 특정 아미노산을 흡수하기에 최적인 시간은 아침 6시에서 8시 사이입니다. 남은 육수는 유리용기에 담아 냉장고에 최대 4일 동안 보관합니다. 마실 부분만 다시 두고 절대 전자레인지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전자레인지 방사선은 우리가 만들기 위해 열심히 작업한 펩타이드 사슬을 끊습니다. 이것을 지속적으로 해야 합니다. 실제 연골 재생을 보려면 최소 8주가 필요합니다. 3주 후에는 아침 경직이 사라지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6주 후에는 난간을 잡지 않고도 계단을 오르실 수 있습니다. 8주 후에는 밤에 잠을 못 이루게 했던 통증이 사라질 것입니다. 모든 것을 망칠 수 있는 3가지 흔한 실수에 대해 경고드려야겠습니다. 첫째, 조리 중에는 절대 소금을 넣지 마세요. 소금은 뼈에서 나온 칼슘이 계피 성분과 제대로 결합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꼭 필요하다면 아침 분량을 따른 후에만 소금을 추가하세요. 둘째, 슈퍼마켓의 일반 계피 가루를 사용하지 마세요. 치료 효과가 있는 신나말데이드는 거의 없고 간을 손상시키는 쿠마린이 높은 수준으로 들어 있습니다. 셋째, 바쁘다고 해서 데치는 단계를 절대 건너뛰지 마세요. 처음 12분이 이것이 당신을 치유할지 해칠지를 결정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녀들이 당신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일어설 때 찡그리는 것을 봅니다. 당신이 걷지 못하고 질질 끄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들은 조용히 당신을 목욕시키고 밥을 먹여야 살 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미래를 바꿀 8주의 시간이 있습니다. 지금이 당신의 황금기입니다. 저는 91세입니다. 40년 전에 이 비법을 발견하고 한 번도 멈추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도 매주 주말마다 북한산을 등산합니다. 제 손은 떨리지 않습니다. 제 무릎은 튼튼합니다. 이것은 행운이 아닙니다.
이것은 과학과 고대 지혜의 결합입니다. 내일 아침부터 시작하세요. 다음 주가 아닙니다. 현재 복용 중인 약을 다 먹고 나서가 아닙니다. 내일 아침 6시에 첫 200ml를 따뜻하게 마시세요. 단 하루 아침도 빠뜨리지 말고 56일 동안 이것을 하세요. 지금 댓글에 적어주세요. 내일 아침부터 내 관절을 보호하겠습니다. 이것은 자신과 가족에 대한 당신의 약속입니다. 가족 중 50세 이상의 모든 분들과 즉시 이 영상을 공유하세요. 당신은 그들을 휠체어와 요양원에서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과장이 아닙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당신의 관절은 치유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이동성은 돌아올 수 있습니다. 당신의 독립성은 보존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황금기인 지금 행동할 때만 가능합니다. 댓글로 알려주세요. 관절 건강을 위해 계피와 함께 어떤 뼈가 풍부한 고기를 결합하기 시작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계획이 궁금합니다. 이러한 삶을 바꾸는 자연 요법을 계속 배우려면 구독해 주시고 관절염 통증으로 고생하는 친구와 가족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그들은 김 박사의 발견을 알아야 합니다. 듣기만 해도 현명해지는 우리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